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운에요. 진행의 김우선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이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빌라로 수요자들의 눈길이 지금 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 매매 건수를 뛰어넘어서 특히 이 올해 아파트 대비 2배 이상 많은 거래량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민간 주도로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만큼 빌라 시장의 재개발 기대감이 또 적용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또 준비해 왔고요. 오늘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저희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먼저 갈 곳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죠. 역삼동에서 1.5로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만 좀 더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운에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운에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1.5로 오피스텔 정보고요. 이곳은 2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6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인 수요가 참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또 1.5룸으로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생활하기에도 참 좋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 대한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려 보이려고 머리 좀 내려봤는데 괜찮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소식도 있고, 뭐 금리 인상 너무나도 심각하고 지금 뭐 사실 뭐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가 다 태우는 격으로 지금 현재 미국도 정말 상상 초월하는 수준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여파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중은행들이 금리 장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감원에서 경고를 먹었죠. 그래서 10월 24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그 금리가 다소 좀 3%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은행에다가 문의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가지 지역인데요. 역삼동 그리고 서초동입니다. 강남 일대에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강남구 일대가 토지 가격이 정말 1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지금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또는 앞으로 신축이 될 아파트 장에서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사실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긴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하루 일당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이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과거 5년 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량 올라왔죠.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말 그대로 그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건축 시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들로 다 여러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금리도 한 번 정도는 더 빅스텝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세, 특히나 이제 금리에 대한 여파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는 조정장이 저는 마지막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큰 부분들은 가장 좋은 그런 선택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4차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그 이후에 5차 또는 6차의 고부가치 산업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대형 업무타운들이 어디에 조성이 되느냐, 그것을 한번 보시고 투자를 또는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집을 사는 거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전세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도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금리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의 경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따지고 보면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도 매수를 해왔던 또는 보유를 해왔던 분들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 팔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더 오히려 회수가 되고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5천만 인구분들의 절반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동산에 공부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침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려면 공급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앞으로 더 빅스텝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르면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경기 하락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저는 불과 앞으로 한 달 정도 내지는 한 2달 정도 후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꺾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빅스텝이 한 번 더 남다라 하더라도 올해 한 11월 정도에서 그런 시장의 이런 적응기가 거쳐지는 12월 정도에 정말 추운 시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내년 정도에는 다소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을까. 미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렇게 모든 기업들뿐만 아니라 서민,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시고 경제학적인 부분들만 조금만 고민해 보신다면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삼동과 서초, 항상 모든 것이 어려울 때 다시 반등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바로 이 강남구였죠. 그래서 역삼동과 그리고 또 초역세권 위주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역삼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금 시장에 놓여 있는 이 기본적인 조건들을 보고 투자를 하실지 실거주를 하실지 고민하실 게 아니라 미래같이 먼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먼 미래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사실 한 4, 5년 정도 후면은 완성되는 개발들이 워낙에 또 크기 때문에 그런 개발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역삼동 한번 볼게요. 초역세권 라인이고요. 추천 유형은 오피스텔 상품이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면적은 한 8평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4억대 중반,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6천 정도대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추천드리는 이유 3가지. 일단 첫 번째,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MZ세대 있죠? MZ세대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 원스톱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학군도 이렇게 단지 안에 구성이 되고 또는 단지가 여러 동인 것을 좀 선호하고 조금은 이런 상업시설들과 조금은 거리가 있어서 거주하시기에는 좀 조용한 그런 동네들을 선호하셨다면, 지금은 이제는 자녀들보다는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자,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자가 많아지고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슬리퍼 하나 신고 걸어서 나가서 바로 앞에 뭐 공원이나 또는 먹을거리, 즐길거리 다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바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곳이고요. 지하철 역세권도 5분 거리가 아니라 1, 2분 거리, 2, 3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갖추고 있는 강남구에서 몇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토지 거래가 된 게 있는데요. 평당 3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남 역세권 주변으로는 또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요. 강남역 바로 뒤에 있는 데가 역삼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거지 형태로서는 물론 상업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역삼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즈넉하고 조용한 동네에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옆 동네에 강남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많은 상업시설들을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강남역보다는 역삼역이 직장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호재가 많죠.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현대차 GB센터 등등의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한 6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역삼 또는 강남 쪽 라인들에 투자를 해보신다면 저는 결코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실 수 있다. 전국에 1,800만 명의 일자리 상주 인구 중에서 서울이 가장 많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에서 강남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죠. 100만 명 정도 가량 육박하는 수량입니다. 이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100만 명 정도 되는 수량이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웬만한 광역시 정도 수준의 일자리 인구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플러스 알파적인 이 2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현대차 GBC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거죠. 자,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남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테헤란로의 중심축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좌측으로는 서초구의 개발에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을 받을 수가 있겠고 우측으로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엑스에서부터 잠실 운동장까지 펼쳐지는 그 GB센터까지 포함되는 거기에다가 영동대로까지 포함되는 여러 가지 개발들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좌측으로는 서초구의 개발과 경부고속도로의 개발, 우측으로는 마이스 산업의 개발, 그리고 테헤란로 중심축의 용적률 상향과 그에 걸맞는 부동산 가격 상승 또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 역삼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도 강남 삼성동 일대 주변에는 투자할 수가 없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 동네로 갈 수 있는 역삼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대차 GB센터뿐만 아니라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그 개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뭐 사실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죠.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이 근처에 가격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왔습니다. 면적 또한 상당히 크고요. 규모 또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그 업종들도 상당히 많고요. 다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100만 명 정도 이상이 늘어날 수 있는 개발이다 보니까 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개발의 여파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안에 있었던 그 개발 자체가 이 현대차 GB센터의 얘기입니다. 뭐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들어가겠죠. 착공 허가가 뭐 재작년 5월에 착공 허가가 났는데 뭐 지금 설계 변경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계열사 15개 이상이 포함될 수가 있는 내용이고 파급 효과도 뭐 수백조 원에 다다르고요. 고용 창출 효과도 웬만한 광역시 인구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과
완공은 얼마 남지 않은 4년 후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롯데 시그니처, 시그널 타워, 그 타워 보시면 그 주변으로 가격대들 많이 상승한 거 보시면 현대차 주비센터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이 완성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효과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상부도 모자라서 지하까지 내려가죠. 지하 6층까지 구성되는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이 또한 마찬가지 천문학적 개발, 통합 환승센터가 구성이 되고요. 광역철도뿐만이 아니라 중심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된다고 하죠. 그 주변으로 생길 수 있는 상업시설 생각을 해보시고 유동인구 늘어날 수가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있다. 자, 그리고 교통도 좋아지죠. 지금 현재 강남으로 거의 모든 대다수의 광역철도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호선이 있지만 앞으로 뭐 10호선, 11호선, 12호선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많죠. 그 첫 번째 노선 중에서는 신분당선. 지금 현재 신사까지 완성이 되어 있죠. 신사에서 이제 앞으로 강남을 연결하는, 강남과 용산을 연결하는 첫 번째 광역철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 GTX. 요거 A, B, C 노선은 완성이 되죠. 근데 예타 통과가 다 되었지만 가장 빠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A 노선과 C 노선이죠. 요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여기 삼성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동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 역삼동입니다. 또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남을 관통한 노선이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래서 그렇게 좋아지는데, 그렇게 입지가 좋은데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하는 부분들이죠. 자, 4억 6천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보다 더 같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뭐 또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6천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 1억대 중후반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월세 수익도 보증금 3천만 원에 130에서 또는 많게는 150까지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곳에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겠다는 분들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도 풍부하지만 이제 실세권이 모두 다 가능한 그만큼 이제 생활 편의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역삼동입니다. 1.5룸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강점들까지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쪽도 갈게요. 이번에는 살기 좋은 곳이죠. 서초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하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에요. 지금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주택단지로 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 지역도 선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이것도 바로 전략 세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입니다. 이번에 서초동의 뱅뱅사거리 인근의 개발,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으로 인가가 되면서 그 주변으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대폭으로 그 주변의 중심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수정안이 지금 가결됐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나 또는 부동산에 큰 뭐 여파가 없으신 분들은 뭐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용적률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거리가 된다면 이 지역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도 지역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상향이라는 얘기거든요. 종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1종에서 뭐 3종으로 변경하든지 또는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 3종에서 준주거 또는 상업시설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용적률, 특히나 이제 건축물의 높이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과 맞물리게 되는데요. 똑같은 땅 안에서 건축물을 5층 올릴 수 있느냐
또는 7층 올릴 수 있느냐, 또는 13층, 15층, 또는 뭐 30층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 이 얘기가 나오면 용적률이 상승하겠구나라는 생각과 같이 동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말 그대로 토지의 가치 변화, 즉 토지 가격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따라서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으로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서초동이고요. 강남 3구, 특히나 서초구에서 또 살기 좋은 서초동 아니겠습니까? 교대 역세권이고요. 주택이고요. 면적은 한 10평 정도 조금 안 되는, 내부는 한 13평 정도에서 한 14평 정도 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5억대 중반이라고 해요. 주변에 지금 이 정도 금액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있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경쟁력 있는 금액대다. 전세 한 끗 투자하신다면 7, 8천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지역은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보시면 다 나와요. 두 번째, 임차 수요 많고요. 왜? 서초구니까. 자,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놓기가 좋다. 세 번째,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전망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변경,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주변에서 동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개발로 인한 가격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여기 서초동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죠. 거기에다가 테헤란로의 시작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남부수안로의 교착점, 그리고 위에 보은사로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가 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거고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교통 여건들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교대역은 더블 역세권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미널 라인들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9호선 이용할 수 있죠. 4호선 이용할 수 있죠. 7호선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신분당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도 이용해 보신다면 앞으로 신사에서 용산까지 넘어간다면 강남에서 용산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 바로 신분당선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교통 여건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 특히나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더 좋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축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 이 서초동이고요.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 그리고 임차 수요, 그리고 상권들이 점차 넓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억 원 이상 지금 이번에 거래됐다고 하는 곳이 바로 강남역 상권입니다.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군도 좋고요. 그리고 뭐 재건축할 것도 많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법조타운, 성모병, 대형 병원, 대형 쇼핑몰 이렇게 삶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여줄 만한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이 주변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서초구의 또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보사부지 있죠. 저 정보사부지도 앞으로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4차 산업으로 꽉꽉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서초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서초구에서 정보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일단은 현대차 지비센터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되는 곳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앞으로 뭐 고차 산업도 추가적으로 이곳 안에서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큰 양질의 직장군들이 속하는 곳이 바로 이 정보사부지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요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서초구의 또 다른 대형 업무타운이 완성되는 시기가
한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얘기는 제가 한 7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한 5년 됐나요? 제가 한 5년에서 7년 된 것 같은데 이 개발 항상 이슈화 되고 있고요. 뭐 일부 구간은 지방권에서는 일부 지금 진행된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정말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7.2km 정도 되는 구간들을 어떤 식으로든 네,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발에 따른 삶의 질 또는 토지 가치의 상승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뱅뱅사거리 주변으로 규제 완화, 도심 기능 확대, 자, 그리고 토지 상향, 네, 토지가 상승 예상이 되고요. 도심 기능이 강화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서초구에서 나타나는 개발입니다. 자, 시세 5억대 중반이고요. 전세 한구 투자하신다면은 7천에서 8천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2억대 중반 금액을 가지고 월세 3천에 150에서 160 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께서 전략대 세워 나가시기 좀 어려우시죠. 저희가 시크릿 정보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시크릿 정보와 세미나 정보까지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해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 오신다면은 저희가 시크릿 정보 바로 이겁니다. 서울 안에서 서울 서부권 라인들이죠. 여의도, 마포, 목동, 용산 접근성이 좋은 미니 신도시 아파트가 네, 정말 브랜드 아파트들이 5천 세대가 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 찾으시는 분들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34평형대 아파트 있죠. 새 아파트인데 4억 원대에 있는 미니 신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 정보들 가르쳐드릴 예정이고요. 세미나에 오신다면 지금 현재 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1시간 정도 내외를 가지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래 나온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선착순이니까 10분만 저희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빠른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까지 해드릴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지역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도 다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골라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요,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상반기 재개발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신속통합개발계획, 역세권 시프트 사업,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이제 재개발 사업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에 진입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각 사업들의 특성 및 장단점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재개발은 각각 권리 산정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일 리스크를 체크를 해두셔야만 나중에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요. 권리 산정일 리스크 그리고 각 사업들의 장단점들을 체크하셔서 진입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각각 수익이 1억과 3억이 났습니다. 근데 투자액은요, 1억이고요. 3억을 이제 수익이 났을 때 10억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는 100%의 수익률이 나는 거겠고요. 이 투자는 30%의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 수익이 높더라도요,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투자하려는 투자금과 수익률을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재개발에서는 소액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때요. 여러 가지 지역에다가 분산 투자를 해놨을 때 어느 지역은 재개발이 좀 빨리 시작되는 지역이 있겠고요. 어느 지역은 재개발이 조금 늦어지는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로 여러 가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실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빨라지는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세권 시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발 호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어쨌든 장기간에 몇 년 동안에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이제 염두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지역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만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8월 4일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완화를 해줬습니다. 용적률을 이제 300에서 500%까지 완화를 해줬고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종상향 등을 통해서 지금 용적률과 이제 종상향 등을 통해서 이 민간의 사업성을 이제 높여주는 규제들을 완화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공성도 같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게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하게끔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조금 혜택을 보고 그리고 민간의 사업성도 혜택을 보는 이제 민과 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이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정부에서 발표할 이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250만 호 주택을 공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민간으로 사업이 계속 옮겨가는 경향을 보일 텐데요.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절반 이상을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개발 주택으로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들을 포함할 텐데요. 일단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이 이제 좀 합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정책들이 완화가 됐을 때 좀 안전 진단을 다시 새롭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초과 이익 분담금도 이제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서 민간의 사업이 조금 더 사업성이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이런 사업들에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노력들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허가도 지금은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통합하는 인허가 방향들을 이제 마련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양가 규제도 합리화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분양가 규제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분양가 규제가 좀 합리적으로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높은 금액으로 이제 청약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의 이제 사업성을 늘림으로 인해서 어찌 됐건 간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이제 이 방안들은 전부 이제 민간이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바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이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도 이제 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민간 소규모 재개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아타운입니다. 서울시장이 염원이 담긴 뉴플랜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및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변화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법정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줬는데요. 우리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규모의 소규모 개발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이제 소규모 아파트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규모 아파트에서 원하는 인프라들이 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를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타운에서는 좀 해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0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 모아타운의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커뮤니티 같은 생활 인프라들을 모아타운 안에 구축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도도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개의 모아타운을 그리고 5년 동안 총 100개의 모아타운을 이제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진입하시기에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간도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기간의 2분의 1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은 4년에서 6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아타운도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존재를 합니다. 모아타운도 권리 산정일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의 경우 2022년 1월 20일 기준이고요. 22년 공모 선정된 후보지들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소유권 등기 아니고요. 착공 신고를 하셔야만 현금 청산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추가 공모의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권리 산정이 재고시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목하셔 보셔야 할 텐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2022년 8월 4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내에 가로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조합 설립 이전에 이것은 소유권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착공 신고 아니고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 가로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전에 소유권을 획득하셔야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모아타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권리 산정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높아져서 개발 이익이 상승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낮아지는 이제 사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최대 500%가 700%까지 상향이 될 것이고요.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해서 잉여 용적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같은 지역에 이런 사업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점.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구매 가능한 1차 역세권은 250에서 350m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선택의 폭 또한 좀 넓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런 이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공공에서도 양질의 고급 주택을 원가로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난 물량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비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불량 건축물 60% 이상, 노후 30년 된 이상 등 건축물이 30% 이상, 그리고 과소필지
40% 이상, 그리고 2층 이하 점일 이용 건축물 50% 이상이 돼야 되겠는데요. 사실 역 주변의 노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건들이 이제 만족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요. 역 인근의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입지 특성화 지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준비를 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까지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기 투자를 많이 이제 염두를 해두시는데요. 동의받기 전이죠. 아무래도 조기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극대화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꾸준한 인건비 상승, 그리고 연이은 건축 사고로 인한 감리비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원자재는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을 통한 리스크 또한 이 수익률을 낮추는 데에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기 투자, 조기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하는 그런 투자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변 노후도, 그리고 개발 가능성, 사업성 등의 분석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그리고 투자할 지역의 사업성,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수익률을 이제 고려를 하시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장기 소유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소유에 따른 임차 수익률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후된 지역에 노후된 주택을 이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차 수익률이 좀 이제 공실률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준영 소장과 함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식으로 전략하면 좋을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종류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정보도 전해드리니까 세미나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어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역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지역 고덕인데요. 고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라든지 서울 세종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지만 지금 이 노후된 주택가들 사이로 지금 9호선이 바로 앞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샘터공원역이라는 황금 노선이, 9호선 황금 노선이 1, 2분 안에 들어오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고덕 비즈밸리는 4만 일자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이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 바로 앞에 들어선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 존재하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샘터공원역이 생기고 그 이후에 생기는 게 이제 미사지역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이제 유입 인구 또한 높아질 거라는 점, 그리고요. 고덕 2-2지구를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덕 2-2지구가 고덕 2-1지구나 고덕 1지구보다 조금 더 사업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9호선 샘터공원역이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사업성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다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소유권자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많다는 거는 동의율을 구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 동의율, 그리고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뭐 이런 부분들, 지정 요건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덕 비즈밸리는요, 지금 이제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여 개가 입점할 예정이고요. 고용 창출 효과가 4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 컨벤션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동 인구뿐만 아니고 유입 인구 또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은 시세가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으로 예상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는요, 이 지역은 월세 수익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보증금 3천에 월에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출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이제 성북구 석관동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억으로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을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석관동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석계역부터 이제 상월공역 여기로는 장위 신도시, 장위 재개발 지역이고요. 지금 이쪽으로 6호선과 1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동북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동북구 이쪽은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높은 지역이고요. 그거에 대한 압박도 되게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은 상월공역 주변이고요. 도보로 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인 뉴타운 사업이 2만 5천여 가구로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철거나 이주를 이제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는 GTX가 광운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GTX에 대한 혜택도 개발 호재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조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이만큼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자철 동북선도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동북선도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 동북선이 아무래도 이제 장이 뉴타운을 위시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에 퍼지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북선, GTX 그리고 장이 뉴타운까지 이 지역에 이제 들어서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성북구 석관동 시세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실투자액은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알짜 투자처들만 모아서 여러분에게 정보 전해드렸으니까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강동구 고덕동 그리고 이제 성북구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죠.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각각 재개발에 맞는 전략들 여러분께서도 꼭 잊지 마시고 세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숙한 정보는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금 부동산 보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날짜하고 시간 넉넉하게 준비해뒀으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10명 모집이 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잡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요.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편히 연락 주셔서 계속해서 정보들 얻으시고 예약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더 많은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